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었는데 요번 주부터 유튜브 쪽에서는 약간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 이게 좀 많이 올라가는 아, 느낌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음, 대부분 이제 그 영상들이나 이런 예, 것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으로 좀 가는 느낌이 예, 있었는데 예. 요번 주부터는 약간 좀 분위기가 또 바뀌는 그런 느낌이 그 있더라고요.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거가 확실히 좀 예. 변화가 있군요.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좀 해보더라도 약간 좀 이제 권성도 원내 그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그리고 또 권성도 체제 되면서 약간 다시 또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여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뭐 한동훈 대표가 탄핵 관련 또 개헌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네네.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 입장이 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해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전반적으로 계엄 관련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입장을 표명하고 진두지휘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계엄 관련해서는 크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황까지 그래도 만들어 놨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될 거다. 예,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평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근황같이 올라오는 게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한 얘기가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잘 지내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근황밖에 안 나왔는데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뭐 본인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지지자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하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오늘 보도된 건데요. 네. 데일리안에서 보도한 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네네. 날짜는 23일, 24일 23, 이틀 24일. 동안 나온 건데 네네. 여권 지지층 대상 얘기예요. 네. 이틀 동안 ARS를 했는데 307명 응답자가 어, 307명이라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명 조사하면서 여권 지지층만 따로 떼서 이제 나왔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맞네요. 예, 1013명. 근데 여권 1013명. 지지층만 307명이니까 조금 샘플은 적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권 지지층 대상으로 이 여권 잠룡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느냐 음. 지지도를 조사한 건데 네네. 오세훈 19.0, 한동훈 18.8, 홍준표 17.4, 원희룡 14.4 이렇게 어, 뭐 5%도 차이 안 나는 비슷비슷하게 사이에 이제 나오네요. 네 분이 몰려 있는데 네네. 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 네. 이틀 동안 했는데 307명 좋은데 원희룡 후보의 이 지지율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뭐 호불호 이게 아니고요. 음. 좀 많이 나온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 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일반적인 여권 지지층에 비해서 강한. 좀 많이 나온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 전제를 깐다면 어. 응답 안 하신 분들의 성향까지 감안을 하면 네네. 한동훈 또는 오세훈 여기서는 한동훈이겠죠. 한동훈 그렇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나온 18.8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제 오. 여론조사 회사 관련해서 이제 실제 조사하신 분들이 오늘 네네. 요 회사 말고 음. 다른 조사도 지난주에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네.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물론 탄핵 관련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정도 전 얘기이긴 합니다. 네네. 탄핵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지지층이 웬만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그 자체를. 면접 조사하면 화낸다는 거예요. 탄핵 그럴 것 물어보면은. 같아요, 저도. 전화 안 하고 이게 응답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네네. 끝까지 답을 하신 분들은 이제 탄핵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한다.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윤 음.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여권 지지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어.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약간 보수 쪽에서도 좀 강경한 그런 분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했다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가 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권 지지층에서 20% 가까운 지지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원래대로는 확 꺼져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걸 한번 보시고 뭐 제 생각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내일 또 갤럽도 나오고 하니까 네네. 쭉 보면서 이제 민심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거의 뭐 좀 약간 처음 나온 느낌인데 네. 그거를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저도 예상컨대는 한 10%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좀 높게 네.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 예. 지지층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후보가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 아무리 못해도 45대 55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진영을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예. 진영을 나눠서 한번 봐야 예. 된다라는 말씀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앞으로 정치적인 이게 어떻게 행보가 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갤럽 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여론 자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21%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과는 사뭇 좀 다르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는 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95% 가까이 그렇죠. 됐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계엄 사태가 됐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21%다라고 하다 보니 약간 보수 내부적으로 이게 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네네. 하나는 탄핵의 경험이 네. 이분들을 결집하게 만든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게 탄핵 한번 이렇게 했더니 네.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뭉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 이 이유가 클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클 텐데 두 번째 번째는 이유. 뭐냐면 네. 이 계엄령 발동 이후에 진행된 3주 넘는 이 탄핵 정국에서 네네.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가 이게 도대체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행태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민주당한테 맡겨갖고 되겠어? 어. 계속 탄핵 몰이하고 오늘도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이냐? 이 와중에 이 목표는 무조건 초조기 대선. 그렇죠. 1초라도 빨리 집권하자. 뭐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집권한 것처럼 뭐 저희를 막 뭐 내란에 뭐 내란 동조 정당, 내란 정당, 내란 수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매섭게 밀어붙이는데 네네. 근데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죠.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네네. 저희 정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민주당은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랑 물론 더블 스코어라고는 합니다만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지금 오르지는 네. 않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5대 3 정도 나오는 조사가 있는데 네. 그걸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그 전보다 계엄 전보다 5% 올라갔고 저희가 한 5% 떨어진 거예요. 5% 정도밖에. 한 10%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뭐 조금만 지나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정말 성사시켰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거예요. 엄청난 또 역풍이 있을 예, 거다. 민주당의 논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물론 아직 된 건 아닌데 내일 아마 할 것 같은데 네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안 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하는 얘기는 뭐 총리 시절에 뭐 내가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뭐 윤 대통령 계엄 관련한 심의 과정
거기서 같이 참여했으니까 음. 내란의 뭐 동조 동조 세력이고 세력이다. 피의자고 뭐 이런 거 드는데 네. 지금 그럴 건 미리 했어야죠. 그렇죠. 권한대행 되기 전에. 권한대행 자체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네, 권한대행 된 게 14일 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이상 훨씬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지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아까 담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 지금 하는 얘기가 최상목 부총리가 되면은 경제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제 어려운데 두 번째는 그 비상국무회의 개헌 관련한 심의할 때 그때 가장 반대 입장을 세게 냈었고 가장 먼저 퇴장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무슨 논리냔 말이에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반대 안 네네. 했습니까? 반대했죠. 똑같이. 반대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한덕수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석하고요. 그다음 경제부총리하고 다 할 거 다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경제 걱정 안 한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걱정을 더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네. 준비 안 하고 급한 마음에 몽둥이만 들고선 지금 아무데나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집안 살림을. 자기들도 맞거든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때리면. 제가 자주 네.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은요, 이 야당 DNA를 벗을 수가 없는 당이에요. 평생 야당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지금 임명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0월달에 세 분 퇴임하기 전에 미리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몰랐지 이럴 줄은. 그렇죠. 당연히 이럴 줄은 몰랐지만. 근데 그 세 자리 한 명 우리 한 명은 민주당 하나는 여야 합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두 개 다 달라.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 한 마디도 없어요. 이거 너무 국민들이 뻔뻔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있다느니. 아니 8년 전에 반대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아유. 그것도 짚어보기도 할 텐데. 물론 저희도 네. 거꾸로 된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여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냔 말이죠. 여야가 지금 양쪽이 전부 다 꼬여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논리가 좀 꼬여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이 그렇게 좀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